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지성사가 기록한 100대 사건 중 7번째로 거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신분석학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표한 꿈의 해석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명화하였으며 현대 심리학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저작이 탄생하게 된 19세기 빈의 사회적 배경부터 무의식의 정교한 작동 기제까지를 아주 상세하고 입증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추적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여러분은 프로이트가 발견한 정신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총 9단계의 학술적 구조를 따라 진행되며 인류의 지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고증 과정을 거쳤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19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899년 당시 오스트리아의 수도비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과 새로운 과학적 사유가 치열하게 교차하던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약 160만 명의 거주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구가하던 네 번째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정교한 도시 계획은 제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비는 전 유럽의 예술가와 학자들이 모여드는 지식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프로이트는 신경학자로서 자신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인간 정신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겉으로는 엄격한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 규율을 준수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억압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 구조는 개인의 무의식 속에 처리되지 못한 정서적 파편들을 양산하였으며 이는 곧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배 계층의 위선적인 도덕관은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히스테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증상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억압된 기억과 욕망의 산물임을 직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의학계는 정신질환을 철저히 뇌의 생물학적 구조와 신경학적 반응만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기계론적 인간관의 한계를 절감하고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거대한 무의식의 층위로 구분하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신경과학적 접근을 넘어서 심리적 역동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인류가 정신세계를 체계적인 데이터로 이해하려 노력한 실질적인 진보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말실수와 꿈,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 속에 숨겨진 무의식의 기호를 해독하는 정밀한 분석 도구를 끊임없이 개발하며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프로이트 이전의 사람들은 꿈을 수면 중에 발생하는 무의미한 뇌의 자녀적 활동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꿈에 고유한 심리적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하였으며 꿈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가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꿈의 분석은 이성적인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주의나 종교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프로이트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꿈이야말로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통로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꿈속에 등장하는 기괴한 이미지들이 사실은 고도로 조직된 심리적 작업의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방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1895년부터 자신의 꿈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수천 건의 꿈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꿈속의 모든 요소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정교한 상징 체계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꿈의 형성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는 인류 지성사의 유례없는 지적 성취였습니다. 그는 꿈의 분석을 통해 인간의 의식 아래에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탐구 과정을 유적을 발굴하여 고대 문명을 재구성하는 고고학적 작업과 매우 흡사한 논리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겹겹이 쌓인 의식의 지층 아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찾아내어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빙산에 비유하며 수면 위에 드러난 의식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수면 아래의 거대한 무의식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동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형학적 모델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공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꿈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응축은 여러 개의 잠재적 사고가 하나의 명시적인 꿈 이미지로 결합되는 고도의 심리적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속의 인물이나 사물이 실제로는 여러 인물의 특징이나 사건의 파편들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응축 과정은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아주 효율적인 상징적 기호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인간 정신이 지닌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응축된 이미지를 다시 분절하여 각각의 잠재적 사고를 찾아내는 분석 과정을 통해 꿈의 진정한 의미를 복원하는 방법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기제인 전위는 가장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가 사소한 대상으로 옮겨감으로써 꿈의 중심 의미를 은폐하고 자아를 위협적인 소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실제로는 부차적인 것이며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 핵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위작용은 무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술이며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수용 가능한 상징적 형태로 변형시켜 표현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는 전위된 감정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꿈의 잠재적 사고가 지닌 정서적 강도를 복원함으로써 무의식의 억압된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가장 유명한 사례인 이르마의 주사 꿈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꿈은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 불안, 그리고 동료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복잡한 꿈의 서사 구조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사례 연구입니다. 그는 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과 대화, 그리고 사소한 배경 지식까지를 하나하나 분절하여 각각의 요소가 지닌 심리적 함의를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정밀하게 해부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그는 꿈이 단순히 수면 중의 소동이 아니라 주체의 미해결된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적인 심리 활동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과정에서 유아기적 경험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인류의 발달 심리학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유학이 선교 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의 행동과 꿈 속에 숨겨진 본능적 욕망을 관찰하여 성격 형성의 핵심적인 과정이 생애 초기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보수적인 유럽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과 조롱을 받았으나 프로이트는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패턴을 근거로 자신의 학술적 정당성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유아기의 억압된 욕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꿈과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의 구조를 설명하며 현대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중어 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고대의 신화와 문학 속에 투영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불안을 분석하여
이를 정신분석학적 이론 체계로 정립하는 지적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론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갈등이 개인의 자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교육과 양육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이트는 수많은 환자들의 꿈속에서 발견되는 오이디푸스적 주제들을 정밀하게 해부하여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숨겨진 심리적 역동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의학적 영역을 넘어 예술과 문학 비평 분야에도 유례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대 예술가들에게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창조적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바탕으로 이성을 넘어서는 본능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며 예술의 지평을 비약적으로 넓혀 나갔습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이론적 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인물들의 심리적 깊이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셰익스피어와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문호들의 작품 속에 투영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해부하여 문학 예술이 지닌 심리적 진실을 밝혀내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정신분석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으며, 인류의 문화적 유산 중 가장 위대한 100대 유산 속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프로이트가 정의한 자아와 무의식, 그리고 억압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질과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활용되는 살아있는 지적 도구입니다. 그의 성우적인 업적은 인류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내면의 진실을 탐구하려는 용기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는 인류 지성사가 거둔 가장 값진 승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지닌 방대한 학술적 깊이와 역사적 가치를 정밀하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향한 그의 치열한 탐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정교한 거울이자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향연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인류 지성사의 이 위대한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건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찾아가는 가장 숭고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탐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